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 시작하겠습니다. 고현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방정론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정명섭 작가입니다. 네, 2024년 이야,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밝았습니다. 해피 뉴 이어! 야, 네. 저는 생각해보니까 새해 인사를 이 방송을 통해서 처음 하게 되네요. 그럼 뜻깊네요. 뭐 제가 진행하는 방송에서 그날 되면 하겠지만 미리 했습니다. 네. 아무튼 새해가 됐고 새해가 됐으면 뭐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죠. 뭐 이런 얘기를 네. 하는데 새해 인사 나누면서 또 시작할 수 네, 네. 있어서 참 좋습니다. 네, 자, 그렇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두 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감사합니다. 받으시고. 새해 복 많이 네. 받으시고. 네. 더군다나 이제 드래곤. 예. 용의 해입니다. 갑진. 야. 예. 그리고 우리 고생하시는 우리 PD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네. 네. 새해는 꼭 장가가고. 아니 뭐 너무 할아버지 같은 멘트를 했네. 혹시 나이 드신 게 티가 아니. 나요? 나는 예전에 장가가기 전에 뭐 그런 얘기들 어른들이 그죠. 하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런 네네. 얘기를 진짜 많이 했었는데 알아서 하길 바랍니다. 예. 자, 우리 밀떡을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도 두루두루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고 좋은 일 많으신 그런 2024년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새해 첫 에피소드 어떤 이야기로 시작을 해볼까 하다가 네. 저희가 연말에 정리를 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연초가 되면 어떤 기대를 가져보게 되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 희망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네. 그래서 예상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많은 또 무기체계들이 이제 뭐 개발되고 또 도입이 되고 이렇게 배치되고, 거론이 될 텐데 그렇다면 좀 관심이 가는 내가 좀 관심이 가는 그런 무기체계가 있을 수도 있고 좀 눈여겨보고 싶다. 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 그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2024년 있을 그런 여러 가지 도입 사업도 있고 또 우리가 자체 개발해서 그렇죠. 성공해서 이제 실전 배치가 되는 사업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그래도 가장 위협이 되는 것들에 대한 대응되는 무기체가 뭐가 있을까 봤는데 바로 포세이돈입니다. 대잠 초계기죠. 아주 따끈따끈한 신형 대잠 초계기고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대잠 초계기 중에서는 성능이 우월하다고 하는 그런 미 해군이 주로 운용하는 포세이돈 대잠 초계기가 드디어 4대가 우리 대한민국 해군에 배치가 될 첫 해입니다. 포세이돈 그러니까 물에 있는 건 알겠어요. 저는 그것도 원래 포세이돈 어드벤처.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떠오르잖아요. 예. 그러면 포세이돈 지금 대잠 초계기라는 얘기도 해주셨지만 포세이돈이 어떤 건지 좀 쉽게 설명을 해주신다면. 네. 얘기하신 거는 무슨 비행기 같긴 한데 또 바다랑 연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초계기라고 이름으로 했으니까. 보면. 네. 예. 흔히들 세계의 여러 무기 체계 중에서 가장 적에게 눈에 안 띄는 은밀한 무기 체계가 뭐냐 했을 때 우린 첫손에 꼽는 게 잠수함. 예. 네. 수중 깊은 곳, 수심이 짱 박혀 깊은 있는, 곳에서 네. 짱 박혀 있든 아니면 뭐 수중 항해를 하든 네. 상당히 은밀하게 갈 그렇죠. 수가 있고 그렇죠. 안 보이니까. 예, 네. 잠수함을 추적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정말 상상이 안 가실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군사 강국도 몇 손가락에 드는 국가들 외에는 쉽지 않은 거죠. 그래 하기가 되게 어렵고요. 그러니까 바다라는 게 지표면의 70%를 차지하고 있고 또 수심도 깊고 진짜 여기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잠수함을 찾는 건 글자 그대로 모래사장에서 바늘찾기랑 다를 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적 잠수함을 탐지해서 추적한다는 거는 정말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또 엄청난 기술이 들어가는 있어야겠죠. 예. 그런 것이고 냉전 시절 미 해군도 상당히 버거워했지만 그나마 유일하게 미 해군이 러시아 잠수함을 추적을 했었죠. 항구로부터 추적을 해가지고 사실은 계속 미 해군 공격 잠수함들이 쫓아가서 결국 격침을 시키는 그런 걸 상정하고 그런 냉전이 계속 이루어졌는데 냉전 이후에도 이러한 전력은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여기에 한 축으로 대잠 초계기라는 그런 무기체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잠수함이 창이라면 네. 대잠 초계기는 방패 같은 건가요? 그렇죠. 방패죠. 그 잠수함을 공중에서 발견해서 추적하고 참 신기한 일이야. 격침시키는. 나는 떠 있고 네. 잠수함은 물 밑에 있잖아요. 네네. 이걸 이렇게 본다는 거 아닙니까? 일단은 네. 어디 있는지. 네. 저 바다 저기 있는데 그럼 그걸 때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한계가 분명한 거죠. 그러니까 아주 수심 깊은 곳에서 작전을 할 때는 잠수함 대 잠수함, 그러니까 헌터킬러 그렇죠. 능력을 가진 잠수함이 추적을 해야 되고 어느 정도 수심이 얕을 때 수심이 얕거나
또 디젤 잠수함의 특징은 뭐예요? 한 번 정도는 숨을 쉬어야 된다는 숨 거죠. 쉬러 올라와야 숨쉬러 돼요. 나와야 쉽게 되죠. 얘기하면 예. 그렇게 얘기 드릴 수 있는데 고래가 스노클이라고 고래가 숨쉬러 나오듯이. 네, 예. 그 스노클을 하기 위해서 뭐 성능에 따라서 다르지만은 대개는 2주에 한 번 정도 올라와야 되고 대한민국의 아주 강력한 잠수함인 우리의 재래식 디젤 잠수함들은 심지어 안창호급 같은 경우는 한 달 동안 밑에 안 올라와요. 있어. 예. 예,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 올라오게 음. 되죠. 그런 것을 올라올 때에 그거를 발견하고 추적하는 것도 정말 어려워요. 아, 그렇죠. 그럼요. 예. 그런데 어디서 올라올지 예. 어떻게 알아? 그것을 추적하는 것이 대잠 초계기고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일단 항속거리가 어마어마해야 되겠죠. 그렇죠. 떠 있는 시간이 오래 굉장히, 날아다녀야 되니까.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대잠 초계기에 장착된 센서들이 그죠. 정말 훌륭해야 돼요. 그게 물속에를 들여다봐야 되니까. 레이더가 됐건 뭐가 됐건 탐지를 한다는 거 네. 아니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충 어디 있다 그래가지고 거기를 딱 타겟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두루 살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아 진짜 빡센 기술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대잠 초계기의 최신형인 포세이돈에는 APY-10이라고 하는 다중 목적의 레이더가 있는데 상당한 성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5개국이 이 포세이돈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물론 뭐 대규모로 운영하고 있는 거는 미 해군이고요. 네. 그 외의 국가들도 좀 운영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도입한 거 우리나라는 아직 좀 운영하는 5개국에는 안 들죠. 우리가 6번째로 도입이 되는 그런 국가고 그거에 이제 첫 해가 2024년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소개를 드리는 거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작년에도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뭐 동해 특히 네. 동해 이제 잠수함 작전이 얼마나 중요할 것이냐 네.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건 뭐 우리만 잠수함 준비하고 있는 건 아닐 테니까 네, 그렇죠. 네. 적성국에서도 잠수함을 준비한다면 우리도 그거 체크해야 될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네. 이제 고행컨님께서는 거의 밀리 매니아세요. 이걸 아니에요. 예측하시는 거를 아니 뭐 적혀 있습니다. 그런가요? 아니 근데 네. 적혀 있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오시면 항상 이렇게 보시고 메모를 네. 해주시는 게 낯선 저도 거예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여기에 이제 얼마나 더 신경 써야 되는지도 좀 짚어볼 필요가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당연하겠죠. 물론 뭐 지금 현재 이제 운영하고 있는 오라이언 P3C 대잠 초계기가 성능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리고 레이더도 상당히 우수한 성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만은 한계는 분명히 있어요. 특히 말씀 주셨던 북한의 잠수함 전력. 지난번에 한번 김군옥함이 뭐 노출이 소개를 됐었죠. 한번 예. 시켜드렸잖아요. 그럴 정도로 이제 탄도미사일 거기에 싣고서 또 거기에 그 탄두가 핵 탄두다? 물론 그럴 가능성이 좀 현저히 떨어진다고 제가 얘기는 저번에 드렸습니다만 사진 보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구라로 보이는 지점들이 있다 얘기를 했죠. 예. 근데 이제 이것들이 현실화될 수 있단 말이에요. 계속 고도화가 된다면. 네, 그렇죠. 예. 그게 또 그들의 목표일 테니까 그렇게 발표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럼 우린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거의 하나의 축이 바로 대잠 초계기. 그럼 최신형을 들여와야겠다 해서 6대를 들여오려고 원래 계획은 했습니다마는 지금 4대 정도가 일단 들어오는 걸로 먼저 알고 있어요. 아마 6대까지 나중에 전국에서는 다 들어올 것 같은데 이 전력만 가지고 있어도 동해에 특히 이 깊은 동해 바다에서 작전을 할 수 있는 북한의 잠수함을 추적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고 마양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북에 있는 마양도. 네네. 그렇죠. 북한의 대규모 잠수함 기지입니다. 그 마양도가 바로 심포 조선소 근처에 있고. 북한에서 예. 가장 큰 조선소죠. 배와 잠수함을 만드는 그 조선소의 앞바다에 있는 큰 섬이에요. 근데 섬 자체가 굉장히 위성으로 보시면 알지만 요새 또는 항구를 만들기에 아주 최적화되어 있고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거기에 주 전력, 북한의 재래식 대형의 잠수함의 주 전력들이 다 거기 있습니다. 거의 60% 이상이 거기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여기를 거의 24시간 감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위성과 함께 이 대잠 초계기가 그쵸. 유일한데 P3C 오라이언 가지고는 한계가 분명하다. 그래서 도입을 검토했고 그 사업이 이제 결실을 맺게 된 게 2024년인데 퍼세이돈은 분명 가능합니다. 예. 왜냐하면 P3C 오라이언이 뭐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지만 가장 큰 차이가 이건 프로펠러로 돌아가는 거고. 물론 그런 것도 있죠. 이거는 터보팬이라 아마 더 멀리 더 오랫동안
떠 있을 수 있는 건가요? 디테일하게 그 부분을 이야기한다면 빠르게 반응할 수가 있죠. 작전 지역으로 빠르게 갈 수가 아무리 있다는 속도가 것이 더 빠르니까. 예, 풀업기보다는 훨씬 낫고요. 그리고 뭐 항속거리나 이런 면에 있어서는 풀업기도 오히려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연료를 적게 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예. 연료도 적게 쓰고 효율적일 수도 있는데 그러나 현대전에서의 한계는 분명하다. 그래서 최신형 대잠 초계기는 이제 풀업기보다는 터보젯으로 된 터보프롭으로 된 뭐 이런 기체들이 주로 많이 쓰이죠. 그러니까 포세이돈이 오래 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얼마나 오래 떠 있을 수 있는 건가요? 뭐 24시간 작전이 가능하다고. 왜냐면 또 우리 이제 합니다. 공중 구비도 있으니까 네네. 필요하면 공중 구비하면 네. 되거든요. 뭐 전체 작전은 24시간 가까우리라고 보는데 그건 아직 한계치인 거고 적어도 작전하는데 충분하게 필요한 8시간에서 10시간은 작전이 가능하다. 몹시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바다라는 게 이게 만만치가 않고 그리고 우리가 예. 6대를 도입하려고 하는 것도 몇 교대로 움직이겠다는 예, 쉬프트를 게 또 정하겠죠. 보이잖아요. 예. 네 4대를 기준으로 이렇게 해서 움직이고요. 2대 정도는 이제 예비기가 예비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4교대에 뭐 비번 하루씩이고 네. 뭐 다 뭐 그런 셈인 그런 거죠. 개념이 예, 될 예, 수도 또 휴가도 있겠어요. 가야 되니까. 예, 네. 그러니까 예비 전력도 분명히 있어야 될 그렇죠. 테고. 네. 뭐 이런 내용들이 가능하네요. 이 포세이돈 뭐 대잠 초계기라고 하면 좀 낯설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구동되는 걸 우리가 보기도 힘들잖아요. 이런 건.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그 개념 자체는 확실히 이해가 되네요. 네. 잠수함 전력이 점점 이게 뭐 첨단화되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 사실은 보도를 보면 북에서는 무기에만 계속 돈을 쓰는 것 같지만 그래서 그들이 막 어떤 도발을 위해서 뭔가 계속 구축하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도 분명 그에 대한 어떤 대응을 하고 있다. 물론이죠. 네. 완벽히 대응하는지까지는 우리가 민간인으로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 대응하는 건 확실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저희의 어떤 바람을 얹어 본다면 압도적 대응이었으면 좋겠다. 아, 네. 네. 또 감히 다른 이제 표현으로 초격차였으면 그렇죠. 좋겠어요. 엄두를 못 낼 정도의. 예. 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계획상 6대 그리고 현실상 4대 이런 얘기를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걸로도 좀 충분히 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네. 이 부분 한번 짚어봤습니다. 예. 포세이돈 어드벤처 아까 얘기를 해주셔서 그런지 자꾸 영화 생각이 나서 앞으로 뭐 저는 아직 이미지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미지가 잘 그려지지는 않는데 네. 한번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예. 저 우리 요 방송 중에 나갑니까 이미지가? 나가고 아덱스에서 실물을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네. 가서도 봤고요. 예. 내가 거기를 안 가서 못 봤구나. 그리고 이제 이 아덱스는 우리가 처음에 이게 소개된 게 2017년에 아덱스부터 공개가 됐는데 그쵸. 2021년에 김 PD님이나 여러분들하고 갔을 때는 네. 센서를 정밀히 다 이렇게 보면서 제가 이제 가르쳐 드리면서 이 센서는 뭐고 이건 뭐고 이런 것들을 다 알려드렸죠. 저 그때 기억나는 게 옆에 구경꾼인지 아니면 관계자인지 모르겠는데 관람을 오면 막 미사일, 탱크 이런 거 보지 뭐 센서, 레이더 이런 거 사람 잘 관심 없거든요. 예. 뭔지 모르니까. 상대적으로 그렇죠. 이제 와서 이게 막 찝어주고 설명하니까 옆에 있던 분이 진짜로 관계자인지 구경꾼인지 모르겠지만 약간 박 의원님 이렇게 쳐다보면서 표정이 쟤 뭐야? 라는 미쳤구나, 이런 이러겠죠. 표정으로 네. 미쳤다기보다는 뭐지? 어느 쪽 사람인가? 막 이런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게 지금도 좀 기억이 나요. 예. 뭐 스파이로 보기도 하겠지. 그래서 뭐 말씀을 주셔서 제가 좀 첨언 잠깐 드리면은 이 포세이돈 중에서 일부 기능은 네. 도입이 안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럴 왜요? 계획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떤 기능이에요? 하나인데 지금으로서는 이제 거의 확실할 것 같은데 ESM 기능이 조금은 제한적일 뿐더러 통합 전자전 시스템이 아마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무슨 이유로 빼는 걸까? 필요가 없어서 그런 거야? 아니면 제가 볼 안 빼는 때는 건가요? 그런 이유가 가장 큰 것 같고요. 괜히 그러면 더 돈만 고가가 들어가니까. 되니까. 그러니까 미군의 특히 미국에서 들어오는 무기 체계는 그런 게 없어요. 다운그레이드라는 게 없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기능이 있는데 옵션이다. 니들이 이것까지 다 완벽하게 풀로 다 가져갈래? 그럼 얼마? 요거를 빼면 그럼 얼마? 뭐 이런 건데. 약간 현대차 같은 거네. 그렇죠. 근데 통합 전자전 시스템이 굉장히 뭐 훌륭하긴 하나 포세이돈의 그 정도까지 우리는 자체 방어할 수 있을 정도 수준이면 될 것 같아. 중요하죠. 뭐 이렇게 보지 않았을까 싶은 거고요. 또 하나 미 해군에서는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게 레이더 포드를 하나 달아요. 그러면 그 레이더는 지상도 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지상 통제기가 돼버리거든요. 네네. 그것도 같이 운영을 하려고 미국에서는 그 플랫폼으로 포세이돈을 쓰는데 우리는 그것도
도입을 할지 필요 없고 다른 플랫폼에 그걸 쓰려는 그런 계획도 있거든요. 아직은 이제 계획이니까 이 부분이 다 들어올 수도 있고 예. 아닐 수도 있지만 그 정도 선에서 알고 있습니다. 아. 예. 결국 뭐 포세이돈일의 재원이라는 것은 뭐 이러한 것이 딱 알려져 있는 게 있겠지만 결국 우리 군에서 어느 정도까지 차용을 할지 네. 요거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DIR-CM이랄까 뭐 기본은 당연히 자체 있겠지. 방어 예. 장비랄지 뭐 가장 중요한 레이더랄지 이런 거야 뭐 완벽하게 다 들어오는 것 같고요. 뭐 사실 자동차를 구입할 때도 옵션들 보면 네. 이게 왜 있어야 되지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있죠. 예. 그러면 대잠 초계기라는 게 북에도 있습니까? 북한에는 현재 없습니다. 대잠 초계 헬기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대잠 철계 헬기도 예전에 있었는데 그것도 운영을 못합니다. 왜? 대잠 철계 헬기를 탑재할 군 함정이 없습니다. 야, 이게 바로 함정이네. 예, 그거를 그런 경납고 시설을 갖추고 있는 함정 자체가 없고 그리고 뭐 전쟁이 나면 제공권, 제해권 다 한미 연합군이 가지고 갈 가능성이 높은데 대잠 초계 헬기가 뜰 여유도 없겠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재래식 잠수함이 미쳤다고 연안 깊게까지 갑니까? 다 저 깊은 곳에 다 네. 있죠. 그런데 연안 밖에 작전을 할 수 없는 대잠 헬기, 뭐 MI-14인데 네. 그 헬기가 있었었는데 그 헬기를 운영할 부품이나 사들여올 그런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더 이상은 운영이 안 되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뭐, 정확할 거예요. 예, 활용성이 거의 없다라고 보는 게 맞겠군요. 네, 현재로서는 예. 그런 전력은 없습니다. 기름만 낭비하겠죠, 북한 입장에서. 결과적으로는 앞서도 말했지만 이 초격차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서 포세이돈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해 첫 밀떡이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부디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밀떡도 좀 더 많이 아껴 주셔서 그렇습니다.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뭐 댓글 많이들 좀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더욱더 저희도 좋은 컨텐츠 만들어서 보답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도록 애쓰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